커피 한 잔의 작은 행복 2편 커피의 발전. 한국에 커피가 들어온 건 대략 1890년 전후로 이때가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는데 커피도 이때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벌어지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을 때 독일 출신의 여성 손탁이 커피를 진상하였고 그 후 커피를 즐기게 된 고종은 환궁 후에도 커피를 즐겨 마시며 커피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고 하는데 1898년 실권자였던 김홍육이 실각당한 후 고종을 암살하려고 커피에 독약을 탔지만 평소 마시던 커피와 향이 다르자 고종이 커피를 안 마셔서 독사를 모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손탁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도록 주도했고 그 외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손탁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1898년 3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한옥을 헐고 방 5개짜리 양관을 지어서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대외 관계가 점차 다변화되고 외국 기빈들이 방한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들을 접대하고 숙박시킬 영빈관이 절대 필요하였는데 손탁이 거주하는 방 5개짜리 양관으로는 영빈관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협소하여 양관을 헐고 2층짜리 서양식 건물인 손탁 호텔을 신축하면서 서양 요리와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식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손탁 호텔은 내탕금으로 신축했기에 사실상 한국 정부 지경의 영빈관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일본인들이 차린 양식 찻집에 일본에서 커피를 들여와 커피가 일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커피를 서양에서 온 탕이라는 뜻으로 양탕국이라고 불렀는데 여러 문서들을 보면 한자로는 가베 또는 가비라고 쓰거나 원래 발음 그대로 코오피, 호피라고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커피가 들어온 역사는 짧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의 커피 시장 규모는 약 43억 달러로 미국의 261억 달러, 중국 51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소비량은 세계 2위로 전세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한국인 5,500만 명이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커피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1900년 힐스 브라더스사가 진공 포장된 커피 제조에 성공했으며 독일의 주부였던 멜리타 벤츠가 고안한 커피용 종이 필터를 1908년 특허 등록하면서 시작된 드립커피. 1938년에는 네슬레 소속 연구원들이 에스프레소 커피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1946년 전후 커피 추출물을 건조시킨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하면서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의 사람들도 커피를 쉽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1960년 이후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서구권에만 있던 카페 문화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커피 재배는 위도 남북 20도 이내가 최적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70여 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커피콩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되는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품종으로 나뉘는데 그중 아라비카는 전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향기와 맛이 좋아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카페인 함유량이 아라비카 종보다는 다소 높고 리베리카는 수확량이 부족하여 앞에 말한 두 품종보다 많이 애용하지 않습니다. 커피 생산량은 품종을 막론하고 브라질이 최대 규모로 브라질의 커피 작황에 따라 전 세계 커피 원두 시세가 좌우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브라질의 커피 농사가 대흉작으로 원두가 거의 생산되지 못했을 때 스타벅스는 원두를 구하지 못해 회사가 파산할 뻔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커피 생산량은 1위가 브라질로 300만 톤, 2위는 베트남으로 146만 톤, 3위는 콜롬비아로 74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원두는 최대 생산국답게 특별히 커피 판매점에서 싱글 오리진 원두를 쓴다는 말이 없거나 판매점 자체 브랜드를 쓰고 있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브라질 원두라고 보면 좋을 정도로 브랜드 커피 대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많이 마시고 있는데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등 대다수 커피 음료들에 들어가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부드러움의 바디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은 생산량으로만 따지면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커피 생산 대국이지만 대부분이 로부스타이며 원래는 아라비카도 재배했었으나 병충해로 전멸하다시피 한 뒤 로부스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생산품은 로부스타 중에서도 저가 원두입니다. 콜롬비아 커피하면 마일드 커피라는 말이 고유 명사처럼 불려지는데 콜롬비아 커피의 특징은 부드러우며 견과류 풍미에 산미가 적고 부드러운 바디감을 가지고 있어 커머셜급에서는 한국인들이 취향에 가장 맞는 커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피 등급을 나누는 항목과 기준은 1982년에 설립된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2003년 6월에 시작된 커피 향미 평가지부터입니다. SCAA는 2016년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와 통합되어 SCA가 되었습니다. 커피 품질과 향미를 평가하는 일을 커핑이라고 하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커퍼라고 합니다. 커피 등급을 나누는 평가 기준은 향기, 단맛, 산미, 향미, 바디, 풍미, 클린컵, 통일감, 균형감과 그 외의 전반적인 요소를 모두 평가해서 총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스페셜티급 이상, 그 이하는 커머셜급으로 커피 등급을 나눕니다. 스페셜티급은 생산 농장과 품종이 분명해야 하고 수확부터 가공 과정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개성 있는 풍미가 두드러져야 하는데 커피 마니아들이 찾는 90 플러스라는 커피는 스페셜티급 중에서도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커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커머셜급도 세밀하게 나누면 75에서 79점은 프리미엄으로 스페셜티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커피이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낮은 70에서 74점은 하이 커머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프리미엄과 하이 커머셜은 스페셜티만큼 비싸지도 않으면서 보통의 커머셜에 비해 품질과 향미가 나쁘지 않아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커피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보통의 커머셜로 레귤러 커피, 커먼 커피 등으로 불리는데 하이 커머셜보다는 품질과 향미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인스턴트 커피처럼 대량 생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로스팅은 원두 내부의 온도가 약 200도씨에 달할 때 시작되지만 원두에 따라 수분과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비율로 로스팅됩니다. 볶는 과정에서 강한 열이 녹말을 분해하여 갈색의 단당류로 변화시켜 원두의 색을 변화시키는 캐러멜라이징 과정이 발생하며 약하게 볶을수록 신맛이 강해지고 강하게 볶을수록 쓴맛이 강해지는데 이 볶는 정도에 따라 커피의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품종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원산지와 재배 방식, 가공 방법에 따라 그 향기와 맛이 다르게 나타나고 어떻게 로스팅하고 추출하는지에 따라서도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두들 커피 향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